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욕 맨하탄 하면은 세계 최고의 경제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 최고의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한국의 연극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와 또 정체성을 알리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 SET 김은희 대표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극인 같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연극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극단 SET는 어떤 약자인가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가 극단 이름을 너무 어렵게 지었나 봐요. 영어로 이제 Sudden Enlightenment Theater.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갑작스런 깨달음. 갑작스런. 깨달음, 몰락 깨달음, 뭐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은 데는 갑작스럽게 깨닫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원래는 그 용어는 이제 부디즘에서 제가 좀 이렇게 빼내온 용어인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목표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보실 때 우리가 하는 연극을 통해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일깨움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민 생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자기를 문득 발견하게 되고 네. 또 무엇인가를 통해서 네.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뭐 약자로 말하면 SET, 셋이네요. 네. 뭐니까 또 우리에게 셋업을 해준다라는 의미도 되겠는데. 네. 오래됐죠? 벌써 창단한 지요? 올해 17년째 됩니다. 17년이요. 네. 참 오래됐네요. 네. 그동안에 97년에 이제 창립했으니까 17년 돼요. 작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다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20여 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하나 한다라는 것이 뭐 붕어빵 만들듯이 만드는 것이 구워내는 것이 아니라 네. 작품 하나를 하려면은 창작이기 때문에 네. 작품을 구성하고 쓰고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연습을 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네. 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또 많은 사람의 협동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17년 동안 20편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작품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작품 하나하나가 네. 또 굴러다니는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 우리의 현실을 참 가슴 속에 있는 저 깊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네. 그런 영혼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품을 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긴 했지만 특히 외국인들에게 많이 소개를 하는 작품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뭐 공연도 수백 번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20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3편 정도를 꾸준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쌓아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청소년 극단까지 합치면 이제 제법 좀 많이 공연을 한 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하면은 어떤 작품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양한 모든 것이 다 대표적인 작품인데 네. 7번 전철이라는 타이틀의 제목을 가진 연극이 있어요. 네, 그렇죠. 7번 전철하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타는 네. 이민 생활에서 안 타본 사람이 없는 그렇죠. 그 트레인인데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가요? 그 작품은 우선은 저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벌써 이제 20년이 됐는데 때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한국인인가. 근데 한국을 방문하면 제가 한국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 이미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여기서 살아서 제가 미국 사람인가 하면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저 여전히 김치 김치찌개 좋아하고 된장찌개 먹고 우리 문화 좋아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저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뿐이 아니라 우리 그 한인 사회에 계시는 그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거를 좀 꾸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부된 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븐 트레인 우리가 가장 많이 타고 다니고 늘 타고 다니잖아요. 또 저는 집이 이제 퀸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세븐 트레인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븐 트레인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타임스퀘어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타임스퀘어는 어디에 있느냐? 맨하탄 한복판에. 맨하탄은 어디에 있느냐? 뉴욕시 한복판에.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중심지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이제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이 라스트 스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전혀 미국 사회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인들하고 중국인들, 그죠? 대다수의 소수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가 미국이냐. 전부 한국 간판, 중국 간판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세븐 트레인이라는 게 묘하게 그 타임스퀘어에서 그 메인스트리트까지 쭉 가면서 그 양쪽에 그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한 150여 개국의 소수민족들이 그 세븐 트레인의 중심 그 주변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 좀 흥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븐 트레인을 많이 타는가? 주로 이민자들, 신생 이민자들이 그 세븐 트레인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 트레인을 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6가에 내렸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이리시 팝들이 많고 뭐 74가에서 내린다 그러면은 인도, 파키스탄 그쪽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코로나 그러면 멕시칸들 또 뭐 더 올라가서 메인스트리 그러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세븐 트레인을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븐 트레인이라는 이 공간이 어쩌면은 우리가 내가 한국 사회에도 속해 있지 못하고 어쩌면 미국 사회에도 속하지 못한 이제 20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어쩌면 이게 경계인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네. 바로 이 경계인들이 있는 공간이 바로 세븐 트레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착상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세븐 트레인처럼 계속 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착상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네. 가장 세계의 다인종이 타고 있는 트레인이기도 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세계의 가장 많은 민족이 모여서 네. 살면서 꿈을 향해 가는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또 전부 갖고 온 거죠. 가장 많은 문화, 다양한 문화, 네. 다양한 언어, 네. 다양한 인종 네. 이런 그 집합 그 분들이 모여서 네. 타는 또 네. 기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꿈을 발견하고 네. 내가 누군가를 또 네. 발견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세븐 트레인이 상당히 우리한테 주는 네. 또 한인동포들한테 주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연극을 통해서 이제 한인들도 보지만은 외국인들한테 또 관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 그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꼭 한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 그들의 얘기죠. 많이 공감이 되겠네요. 많이 공감하죠. 뭐 사진 또 신부의 꿈. 네. 이 작품이 또 제가 보니까 네. 눈길이 끌어지는데 그건 어떤 내용의 작품인가요? 사진 신부의 꿈은 제가 2002년도에 그러니까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공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하는 사람인데 어떤 그 사회적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민의 발자취를 한번 쭉 다듬어 본 거죠. 그래서 한인 이민 100주년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때 저도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최초의 이민이 하와이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옛날 이제 고종한테 합법적인 이민을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인 이민이 되었던 게 벌써 100년 전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총각들이 이 하와이 이민의 그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이제 돈을 벌려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계속 있다가 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할 사람들도 한국 여자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중국 여자는 어떠냐, 미국 여자는 어떠냐, 아니다, 다 한국 사람만 필요하다. 이래서 그 미국 선교사가 그 부산에, 특히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신부들이죠. 이제 신부감이 되는 거죠. 색시감들이. 네. 사진만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 신부라고 부른 거거든요. 실제 신랑을 보지를 못하고 신랑의 사진만 전달을 받고 그다음에 신부의 사진을 신랑이 받아서 서로 나는 이 사람을 원한다. 이 사람을 원한다. 이래서 사진 신부, 사진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와이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뭐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또 그 농장 매니저한테 갖은 그 수모를 다 당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아기를 낳고 그 우리 또 교육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서부 쪽으로 이주를 오게 되고 동부 쪽으로 이주를 오게 되고 이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의 이민의 역사의 얘기한 출발점이 거네요. 된 거죠. 그렇죠. 그 사진 신부의 꿈은 당시 한국의 현실, 네. 역사적인 현실을 잘 또 조명해 줄 수 있었던 것 네. 같고 우리 이민사의 발자취, 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네. 방글라데시라든가 네.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의 그런 사진 신부의 꿈처럼 네. 지금 이주해서 네. 그렇듯이 우리도 불과 100년 전에는 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는데 네. 그런 역사를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작품들을 다 창작을 하시잖아요. 우리 김은희 대표께서.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연극이 네. 웬만큼 사람이 관객이 차지 않아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포기를 해야 되고 그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버젯이 충분히 되는가. 이제 제일 큰 관건은 그거죠. 그래도 제 경우에는 좀 럭키했어요. 네. 그 작품을 초청 공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관료 같은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작품 만들기가 좀 수월했었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네. 누구나 다 생활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연극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우리의 그 미국 생활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를 일깨워주는 네. 아까 문득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늘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소와 깨달음을 주는 것이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연극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건조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연극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동포들이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연극 관람도 많이 하고 또 혹자는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또 그런 정체성을 타 민족에게 또 미국인들에게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김은희 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는 뭐 연극에 대해서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연극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이 없다면, 우리가 미술이 없다면, 연극이 그렇죠.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없다면 거와 같은 이치죠. 같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네. 본래 전공을 뭐 하셨나요? 저는 원래 전공은 영문학을 했어요. 영문학을 전공하셔서 뭐 선생님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글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러셨겠네요.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무슨 미국 가서 연극이냐고. 그렇죠. 뭐 처음에 집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했죠.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미국에 와서는 뭐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극단 광장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작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제가 뭐 댄스도 배우고 또 연극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미국 극단에 들어갔어요. 아이롱데일 앙상블 컴퍼니라는 데서 한 2년 동안 그 미국 극단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좀 무대에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극단을 창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그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 시간당 소개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20여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가 우리 이민 생활에 필요하고 또 대한민국 역사를 정확하게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그 작품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중요한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뭐 영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뭐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겠네요. 그래도 영어 어렵죠. 그래도 영어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그 셋에서 하는 작품 스타일은 댄스하고 띠어러 요소를 같이 컴바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언어를 택하게 되면 한국어를 택하든지 미국어를 택하든지 뭘 하나 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언어가 주는 구체성도 있지만, 네. 그래서 상상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이나 댄스 같은 거는 유니버설 랭귀지거든요. 네. 누가 봐도 세상에 누가 봐도 그건 다 언더스탠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수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이 가진 구체성과 그 다음에 그 댄스가 가진 추상성을 같이 합쳐서 사람들에게 조금 스토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극단 셋의 작품은 언어를 아주 미니멈만 써요. 거의 댄스 무브먼으로 그 작품 스토리를 얘기를 모든 합니다. 사람이 다 공감할 수 네, 있는. 네. 왜냐하면 저희 관객이 미국 관객도 많고 한국 관객도 많고 이래서 그 언어를 쓰게 되면은 다시 그 앞에서 그렇죠. 또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야지 되고 그게 금방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다가오거든요. 저도 한 20년 전에 네. 뭐 대학에서 하는 세계 연극 페스티벌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유고슬라비아 연극이었는데 언어가 없더라고요. 네. 어떤 그 행동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요새 이제 난버벌 띠어러 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언어가 없이도. 네. 뭐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쓸 수 있는 어떤 가끔 그런 부분으로 네. 가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그 작품을 통해서 어디가 좀 지원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페스티벌이라든가 초청 공연도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하셨죠? 제 경우는 상당히 럭키했어요. 97년에 저희가 이제 창작 님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을 본 그 극장의 이제 미국 주인이 이제 그분도 그 연극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작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98년부터 매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작품이든지 너네가 하는 작품을 우리가 다 프레젠트 해주겠다고 그분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셔서 그래서 매년 대관료 없이 네, 많은 서포트를 받았어요. 이제 능력을 럭키한 케이스죠. 인정받았고 또 작품 세계를 인정받았고 제가 좀 럭키하죠. 그분이 저희 작품을 너무 그만큼 좋아해 많은 주셔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지난 2004년들한테 또 2004년도에도 청소년 극단을 네.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정체성을 알리고 또 네. 그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작품도 많이 하셨는데 네. 청소년 극단에서도 많이 작품을 했죠. 청소년 극단은 제가 조금 이렇게 드릴 말씀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극단 셋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연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 삶과 관계된 예술 작품을 하면 되는 거지만 청소년 극단은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소년 극단을 만들게 된 배경도 개인적으로 잘 이제 저랑 좀 친했던 분이 베이사이드 하이스쿨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소셜라이즈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많이 그분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연극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게 어떤 그 예술적인 교육도 시켜줄 수 있지만 동시에 교육적 그 효과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 퀸즈 쪽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환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거든요. 뭐 노래방, 뭐 술집, 뭐 아이들을 위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연극을 가르치는 거죠. 그 연극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무대에서 좀 자신감도 얘네들이 좀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호 협동감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또래들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도 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극단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어요. 이제 극단 셋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많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우리 문제도 제대로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깨우쳐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인동포들의 어르신들의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미국에 와서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느라고 어려운 시대에 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호강 좀 할까 하고 미국에 왔는데 와서 또 아기 보고 창살 없는 감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프면은 자식들이 또 걱정할까봐 네. 아파도 얘기를 안 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한 번쯤은 또 이 극단 셋에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또 기대가 되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도 네. 제가 좀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해마다 이제 추석 무렵 되면은 효도, 네. 뭐 관광, 뭐 효도, 뭐 공연, 그래서 한국에서 그 대중 가수들을 연예인들. 많이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효도 공연 같은 거를 많이 그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분들한테 잠깐은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일세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이제 뒷전으로 좀 물러나 앉으셨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손자, 손녀까지 돌보게 되고, 또 뭐 아까 우리가 좀 잠깐 그 시간이 있어서 바깥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자식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런 거 자식들한테 또 해가 될까봐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좀 끄집어내줘서 이 사람들의 보이스가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뭘 해줄 것인지를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이분들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뭐 가수를 불러들여서 티켓 한번 사드리자.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의 가지고 있는 소리를, 그렇죠. 아픔을 우리 자식들이 그렇죠.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 셋이 그런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좀 우리 한인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치료 사회 속에서도 좀 멋진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네. 작품 만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극을 통해서 좀 뭔가 어떤 메시지를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속에 전하고 싶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글쎄요, 이제 아까 그 김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일어섰잖아요. 네. 일어섰으니까 이제 정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같이 돌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바로 그 문화예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뭐 조금 그 경제적 여유가 있다, 좀 뭐 어디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무슨 오페라 작품을 보러 가거나 뭐 어떤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나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술집으로 가거나 노래방으로 가는 문화가 아직 우리한테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따금씩 하기는 하지만 조금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왜 그 연극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 삶의 한 장면을 뜯어서 그거를 잘 조립해서 이렇게 스테이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삶에서 놓치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렌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셜라이즈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내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도 나오게 되고 자살하는 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도 많이 되거든요. 그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건전하게 계속 활성화되면 우리의 정신활동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 스트레스들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도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그 활동하는 데 가서 좀 공연도 많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 노력을 바랍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쁜가 안 이쁜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거울은 매일 보지 않아요. 네. 외모에 대한 거울을 매일 보지만 그렇죠. 마음의 거울을 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술을 통해서 특히 연극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인 연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거울을 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극단 셋의 김은희 대표와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마음의 거울을 보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연극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내 속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깨달음을 한 번쯤은 예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